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공수처 문제를 두고 서로 주말 사이에 거센 표현까지 좀 오간 이런 상황인데 과연 오늘 만남에서 어떤 접점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접점이 좀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25일 그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12월 2일 날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정해진 수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당도 밀어붙이고 야당은 보이콧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타협점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마 볼 때는 그 23일, 4일 이틀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마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자라고 하는 정도 중재안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야당은 저희들이 예상할 때 후보 추천을 다시 하자 처음부터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고요. 여당은 그런 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과 조금 전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분은 놔두고 문제가 됐던 정당 추천 분만 따로 한 번 추천을 더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좀 잘 타협점 안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인 겁니까? 일단은 수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체를 재추천하는 거 말고 정당 추천목만 다시 한번 추천해보자라고 하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갈등만 하면 안 되고 합의를 해서 뭔가를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박 의장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 소관부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사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현행 추천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후보들만 재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한변협 등 후보들을 재추천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추천한 후보들만 다시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려고 법을 밀어붙인다면 그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할 때 사개특위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애초에 논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오다가 8월 30일 날, 작년 8월 30일 날 이것이 이제 종료되면서 법사위에 넘어온 건데 결국 얼개가 마련된 것은 특위입니다. 그렇다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전제된 만약에 개정 논의라면 그것은 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기울어진 법제사법위원회 특히나 위원장을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왔었고 이것마저도 여당이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약에 개정을 논의한다면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법 개정을 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한 20여 년 된 문제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것이 또 권력 비리의 쓰레기장이다, 하치장이다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하시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것을 주장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슨 힘이 있어 이걸 하자고 주장했겠습니까? 해야 될 명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요. 이 억울하게 징역을 사는 분들이 1년에 한 160명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그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잘못 행사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들 국민들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원점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당도 한번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는 자세를 주문하지만 야당도 이번 추천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야당이 추천한 후보까지도 반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유명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독소 조항이 있다면 일단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출범이 됐기 때문에 해놓고 보완하는 이런 지혜를 같이 좀 발휘하는 것이 맞지 원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버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당의 추천위원이 이제 두 분입니다. 그 상대방이 추천했던 분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았던 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은 오히려 야당 위원들 간에도 소신껏 아마 그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처가 문제인 것이 실제 지금 전 정권, 현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그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란 큰 다른 조직이 필요했던 것인데 현재는 그런 그 검찰이 칼끝을 현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거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조사를 하는 특별감찰관이 지금 30일이 지났는데도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청와대 내지 여당의 선별적인 입법 내지 제도화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되면 바로 넘겨야 돼요. 그럼 공수처는 불기소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입법적 보완이 공수처가 서둘러 출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사개특위를 별도로 열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공수처 논의를 할 때 그래서 그 야당이 또 제1야당이 당연히 협의 테이블에 나와서 저런 말씀들을 그때 이미 다 포함을 시켰어야 될 일입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전국 상황이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토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을 나름대로 많이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출범을 시켜놓고 그리고 또 보완하는 그런 어떤 법을 지키는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크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산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법을 시행하고 해보지 않고 아마 의결 정족수를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엄포라고 보고요. 만약에 고친 행위에 돌입한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사개특위를 열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당 3, 그 외 정당 3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김진애 의원이 들어가 있는 비교섭단체를 백혜련 소위위원장이 지명하게 되면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의 수가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하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뭐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회의가 1, 2, 3 예비로 3일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9일 날도 있는데 아마 여당 지도부 말씀이 민생법원보다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미뤄볼 때 2일보다는 1일 날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예산안 그 마지막 일이 2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안과 분리해서 하려는 같이 하려는 야당의 또 그 작전도 사실 어렵고요. 예산안을 또 공수처 연계해서 가기도 또 어렵습니다. 이 예산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따라서 공수처 표결에는 야당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은 뚜렷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기왕에 그렇게 노정된 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야당의 한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야당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 안에 빨리 하나라도 더 실리를 좀 찾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뭐 제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혼 변호사 역시도 뭐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회의를 속개를 하면 의구심이 해소되는 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찬성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다시 만약 회의가 재개된다면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오늘 3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좀 합의점을 도달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렸는데 2단계부터는 영업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다 보니까 벌써부터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정부로서는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이 될수록 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뭐 내년 봄까지 또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특히 우리나라 치료제의 개발을 연말 정도 막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올 겨울 이것이 장기화되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1차,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정부로서는 좀 야당과 좀 협의를 물밑에서 하면서 좀 플랜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소비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 사실 초반부터 여러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방역과 좀 따로 가는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2단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지급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제와 방역 뭐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어느 한 곳에 조금만 무게를 더 줘도 그쪽에서 쭉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고심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죠. 사실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와 방역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두 요소 간에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른 행위였죠. 그리고 지금껏 정부가 해온 것 중에 연휴 기간에는 방역을 좀 낮췄다가 이 경제를 위한 것이죠. 연휴가 끝나면 또 방역을 조이고 이런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오히려 방역을 좀 강화시켰다가 연휴가 끝나면 조금 풀어주든가 그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 쿠폰 등 이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효과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방역을 이길 만큼 방역 위에 둘 만큼 이것을 아직 추진하기 이르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네. 지금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가 다른 게 없어요. 지역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뭐 철원군 부대에서도 32명이 집단 감염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역학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군 외출이 통제됐고 2단계에서 거주하는 지휘관 판단으로 휴가를 제한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 지급도 잠정 중단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다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공방.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한테 당론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부의 입장도 발표가 되지 않는데 당론이 어떤 의미가 있냐. 정부 입장 먼저 밝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부의 입장이든 야당의 입장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공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건 본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뭐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거용으로 이것을 뭐 백지화하고 바꿨다라고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2002년에 김해 그 공항 앞에 있는 돛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고 거기에 우리 국민 110명이 사망하신 그 사건, 김해 공항의 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계속 정치 논리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정권이 어떻게 했다라는 탓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출발한 이 문제가 그렇게 정치 문제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야당에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정치 논리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결정은 확실하게 안전이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김해 공항의 확장 안에 안전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비정상을 자꾸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당이든 정부든 이런 어떤 정치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찾아가는데 훨씬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제하고 어떤 것이 본질인가를 국민 안전 측면에서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2030년에 부산에 세계 등록 엑스포 개최의 문제, 그다음에 동남권 그 신공항, 국제 관문 공항으로서의 문제, 24시간 공항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결정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소관부서인 국토부에서의 입장은 필요 없는 겁니까? 이 국토부에서도 어떤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런 절차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것이 총리실 검증단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의견들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는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겠다. 그래서 총리실 단위로 격상을 해서 이걸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라. 그래서 어떤 세계 어떤 뭐 항공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법제처 등 아주 총망라한 많은 단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이고요. 엊그제 김삼수 조사단장이 이것은 어떤 결론이 아니다라고 이상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조사단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여야 간에 어떤 공방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이게 국책 사업이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중앙정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당론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책 사업이 바뀌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공정 경쟁이냐 사실은 이미 세 개의 그 해당 지역이 여러 가지 뭐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등의 용역조사 등을 통해서 점수화해가지고 객관적 지표화해가지고 결정된 것인데 그것을 1등으로 뽑힌 해당 지역을 새로운 훈령으로 만들어진 검증위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완해라. 여기까지 나온 것을 마치 가덕도가 결정된 것인 양 입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연 네. 이것이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냐 이 말이죠. 그럼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이 검증위원회 등의 이런 위원회를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책 사업을 뒤집는다고 해도 이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국책 사업을 뒤집는 절차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별개로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수건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당론을 정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정치적 공세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뭐 화면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내 부산 지역 의원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도부와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하게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물론 당론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시라고 하셨지만 당 내에서의 내분이라고 저희가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는 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게 마치 내분화되는 것처럼 각기 지역구에 토대를 둔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생겼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엔 질책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예타 면제도 들어가 있고 마치 가덕도를 지명하는 것처럼 법에 넣자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등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생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뭔가 추진한다. 이것을 입법화한다는 것은 저는 전국 그 현안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질책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김해공항의 확장 아니냐, 가덕도 공항 아니냐라고 막 대결을 하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막 어떤 대결하는 양상이 되니까 이 두 곳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김해공항은 저 어디 대구 경북 쪽에 있고 가덕도는 부산 어디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두 위치가 30km가 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면 부산, 경남, 울산의 민심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니 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 민심을 잡으려고 그걸 바꾸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가 맞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좋습니다. 다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예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밝혀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2016년의 결정을 다시 다른 결정을 하는 데는 국가의 100년 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지역 표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그 물류센터, 법 중심 지역 이런 걸로 발돋움 시키려면 그러니까 가덕도의 경우에는 사실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은 아시아권뿐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가야지만 먼 곳으로 가요. 이런 불편함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가덕도와 김해 신공항을 둘을 검증을 했어야 돼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근데 이미 검증을 통해서 가덕도가 3위로 처지고 1등에 대한 검증을 해봤더니 이런 보완할 점이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놓고 김해공항을 떨구고 가덕도를 새로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어떤 객관적 지표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마 그 전제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2002년에 김해 돛대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그 당시 건설교통부입니다.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5차례에 걸쳐서 면밀하게 김해공항의 확장안, 활주로를 더 넣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 바, 그러나 이건 명확하게 안 된다라는 결론이 이미 난 사실입니다. 그것을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프랑스의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1등, 3등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여러 조사 사실 자체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용역업체 조사 결과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단정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의 결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번 이런 결정으로 부울경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이번 추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있었는데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면 오히려 2.9%포인트 정도 올랐고 민주당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은 어떤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그 공항 관련 논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왜 이런 반영이 안 되냐면 공항 관련해서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10수년간 결정됐듯 하다가 다시 바뀌고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조차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당이 마치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믿지 않는 분이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한마디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좀 보탠다면 이미 한 2-3번에 대한 평가에서 가덕도가 1위를 한 적은 없어요. 이게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처음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가덕도가 1위로 올랐었던 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권 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좀 실언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좀 논란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여권 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예, 당연히 죄송하지요.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집권당이 되다 보면 사실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비판도 많이 받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려우실 때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더 드리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정권이 할 거 없이 누구도 대안을 갖지 못한 함께 가야 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의견을 좀 주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어려운 건 분명해요. 역대 정권에 성공한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념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 말 환상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들의 욕구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당위적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욕구는 틀린 거다라는 전제하에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 원하는 지역에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를 살아야 되는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학령기 연령이나 직장 이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이 안 되거나 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냈는데 그 대책이 맞지 않으면 국민적 욕구가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판단 이면의 자료 수집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